네, 유평 시간인데요.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 말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유명한 사람은 홍준표 전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한테 패하고 아깝게 패했죠. 주말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입니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 땅의 청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수천 통의 카톡과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곧 개설될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수가 100만이 되면 그게 나라를 움직이는 청년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주말에 글을 올려주신 건데요. 일요일날 올려주신 건데요. 약간 아쉽다 그럴까요? 홍준표의 역할이 분명히 이번에 있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없었으면 흥행이 싱겁게 될 수 있었는데 홍준표의 활약으로 아주 흥행이 뜨거워져서 주목도가 뭐 시청률 이런 것도 좋았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의 흥행은 뭐 별로 재미가 없었고 뭐 홍준표의 역할이 큰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무야홍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애칭을 얻어가면서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 같이 완팀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합세를 해야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합세를 해야 이게 진짜 홍준표의 역할이 끝까지 다 하는 건데 지난번 2007년인가요? 대선에서 경선 과정에서 지금하고는 반대죠. 박근혜 후보가 당심에선 이겼는데 민심 여론조사에서 이명박한테 져서 토탈 스코어로 아깝게 패한 다음에 깨끗하게 승복 선언하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전국을 누비면서 했거든요. 그 결과 국민들이 이야 박근혜 멋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당선되잖아요. 지금 홍준표의 나이가 옛날로 치면 많은 나이지만요. 지금은 뭐 트럼프도 80이 다 돼서 대통령 된 사람이고 바이든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도 지금 뭐 그래봐야 얼마 70 정도 됐나요? 70도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됐으면은 다음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아니 대통령 안 된다고 정치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큰 역할을 하실 분이 여기서 조금 아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이제 이 글에서 보면은 이제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요. 자기를 지지해준 2040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뭐 가겠다는 건데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들을 독려해서 정권 교체가 지금 절체절명 아닙니까? 정권 교체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 따로 나는 2040하고 따로 놀이터 만들어서 놀겠다. 그리고 플랫폼이 100만 명이 후원이 되면 그게 나라를 움직이는 거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거 나라를 움직이는 청년의 힘이 된다는데 이걸 100만 명을 모아서 국민의힘과 함께 윤석열과 함께 이재명을 타도하고 정권 교체에 내가 미랄이 되겠다. 이러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나는 캠프에 들어갈 생각 없고 이건 따로 내가 청년들과 함께 한다. 이러면은 분열이 됩니다.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이유를 들어서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다. 그래서 뭐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도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 윤석열도 안축을 담당한다. 비리 덩어리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이것도 패장으로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쪽 윤석열의 상대자가 이재명이 엄청난 비리 덩어리 아니에요. 그럼 그쪽 아까 맞서서 싸우겠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비리 덩어리 둘이 하는데 나는 거기 참여할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섭섭합니다. 걱정되는데요. 이 청년들이 밀어준 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 가입했다가 당을 이제 뭐라면 취소하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청년들이요. 나도 함께 정권 타도하는데 싸우겠다. 정권
정권 탈환하는데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전사다. 윤석열과 함께 정권 교체하겠다. 청년들이요. 계속 우리 국민의 힘을 밀어달라.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보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홍준표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홍준표를 지지했는데 윤석열이 당선됐어. 아이 그럼 난 빠져나갈 거야. 물론 이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여론조사 분석에도 뭐 나왔지만 그 역선택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홍준표를 밀었고 호남 분들이 압도적으로 홍준표를 밀었고 그 다음에 2030이 압도적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건 역선택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 달 당비 내고 바로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선전에서 들어왔다가 윤석열이 됐네. 아유 근데 더 볼 일 없어. 그리고 당비는 내가 1,000원에도 왜 다음 달에 보태줘. 이놈들 이러면서 빠져나간 거. 그게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증거에 그 해석을 잘해야 돼요. 홍준표가 당선 1등이 안 됐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따로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서 100만 명과 함께 뭐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되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은요. 청년들도 있지만 역선택에 당원들이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위장 당원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그때 위장 당원 같은 걸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역선택도 많이 걱정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장수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이순신 장군도 그때 왕의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백의종군하고 절체정명의 적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예? 일본 왜군을 막는 거였잖아요. 왕한테 신임 못 받고 주변에 반신배들이 어떻게든지 득세하려고 이순신을 깎아내리고 이럴 때 수모를 겪으면서도 백의종군에서 결국은 왜군들을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이순신 장군 하면은 그 역사에 세종대왕과 함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님도 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에서 나라 살리는데 정권 교체하는데 이 청년들과 함께 싸우면은 그러면 홍준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야 홍준표 멋있다. 윤석열 응원하던 사람도 홍준표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게 정치 자산이 돼서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다음에 대통령을 또 도전하든 뭐 도지사를 또 도전하든 당대표를 또 도전하든 그게 힘이 될 텐데 이렇게 분열의 아이콘으로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뻘인데 2030 애들이 그 재밌어가지고 조금 지지해 준 거 가지고 이거 따로 100만 명 모여가지고 할아버지가 청년들하고 그렇게 통할까요? 그 친구들이 진짜 홍준표가 좋아서 그렇게 응원했을까요? 물론 일부는 그렇겠지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시장에 가서 자기들을 막 응원해 주는 거 보면은 내가 무슨 뭐 대통령 될 거 없고 내가 뭐 대한민국의 뭐 최고의 아이콘이 된 거 없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금방 사그러들어요. 저 같은 유튜버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집회 같은 데 나가잖아요. 하면 또 몰려들어서 사진 찍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뭐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거 취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야 너 부정선거하고 싸우는데 열심히 싸워라 이런 거지. 이게 뭐 네가 무슨 애국의 영웅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고 오바를 해서 과대망상을 해가지고 말년에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백의종군에서 정권 교체하는 게 절체절명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되찾는 게 절체절명 아니에요? 내가 당선되는 게 절체절명이었어요? 내가 청년들과 정치하는 게 절체절명이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요 끝난 다음에 경선 끝난 다음에 이재명과의 완전히 벌어졌어요.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시죠. 완전히 벌어졌어요. 이대로 밀고 나가려면 홍준표의 힘이 필요합니다. 2030 붙들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지를 붙들고 정권교체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주셔야지. 그래야 홍준표지. 부탁드립니다. 조금 섭섭한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쿨하게 정권교체 미랄이 되겠다고 원팀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홍준표뿐만 아니라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권교체 못하면요 만약에 분열돼서 이렇게 분열된 사람들이 다 역적이 됩니다. 망고에 홍준표든 아니면 다른 안철수든 나중에 단일화 아름답게 안 하면요 안철수가 됐든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이 됐든 뭐 김동연이 됐든 누가 됐든 나중에 단일화로 아름답게 해야지. 안철수도 나중에 단일화 할 거예요. 근데 단일화 안 하고 막 끝까지 만약에 나간다. 그래서 표를 분산시킨다. 안철수도 혼날 거예요 국민들한테. 아마 근데 기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름다운 단일화 할 거다. 지난번에도 오세훈 시장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성공시켰잖아요. 그걸 기대하니까 여전히 안철수를 응원하는 거지. 막판에 가서 자기도 나가고
지난번에 홍준표하고 둘이 다 나가서 진 것처럼 이번에 또 그런다. 그러면 역사에 큰 죄인 되고요. 국민혁명당도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300만의 당원이 있습니다. 거기 홍준표는 100만 지금 청년들과 함께 한다는데 이미 300만이 넘었어요.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그다음에 김경재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됐잖아요. 거기도 힘이 막강합니다. 나중에 아름다운 단일화 하겠죠. 지금은 끝까지 완주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엔 또 단일화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끝에 단일화 안 되는 세력은요. 전 국민들한테 큰 나중에 원망을 들을 겁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힘을 합쳐 주십시오. 누구든 단일화에 힘써 주십시오. 단일화만이 살 길입니다. 단일화. 네.